좋아요, 구독. 자, 나날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오고 있는 미국 증시, 다만 우리 증시는 디커플린 형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1% 넘게 오른 채 장을 마쳤지만 보통 이렇게 오르면 다음 날에 또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는 시장 10월 달에 내내 보여줬었거든요. 자, 연말까지 흐름을 어떻게 보실까요, 국내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가 어쨌거나 원인은 지금은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제 무언가 변화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4% 이상 올랐고요. 정말 모처럼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건 자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집중하거나 약간은 불안한 심리로 지켜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자료를 취합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현재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 거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잠잠하더니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우선은 상당 기준 5%까지 우선은 내려갔고, 연내 기준으로 2번 정도는 더 인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변수인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증시는 흔들렸나? 그건 우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시점에서 더 크게 혹은 큰 폭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미 국채 금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차적으로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는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이고요. 적어도 올해 기준으로 2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전망이니까, 그리고 이 전망에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최소한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M7의 지수, 그리고 거기에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있는데,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사실상 재화들이죠. 이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움직임은 결국에는 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첫 번째가 금리였다면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지금 중국인데요. 중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부양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나온 상황인데, 아쉬운 게 있다면 중국 증시는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물 경제까지 전이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결국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데, 강력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크게 훈풍을 견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기본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업을 대표하는 이 구리죠. 그리고 발틱 운임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운송이 원활하게 이어져야 하는데 최근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 시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대략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나마 원자재의 가격이라든지 중국의 산업지수를 회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은 결국에는 의외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역시나 원달러 환율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저희 회사에서 올 하반기까지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잡았었는데, 첫 번째로는 국채금리였고요. 두 번째가 중국 정부의 부양책, 마지막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과연 국내 증시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GDP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주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미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달러에 대한 강세로 인한 것인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니까 원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거나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우선은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엔화와 위안화의 동반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거죠. 달러 강세 현상이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2018년, 19년 우리나라 증시가 참으로 힘들었는데 반면 미 증시는 참 좋았죠.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한 미국을 주창을 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미 경제가 매우 견고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박빙을 보이는데 언론에서는 1차적으로 트럼프의 우위를 조금 더 점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나와 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된다면 아마도 달러 강세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안착이 되는 모습까지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세 가지 큰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우선은 좋았다라고 하는 점과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반등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데이터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어제 2001년부터 지난해 2023년까지 4분기의 시장 수익률을 데이터로 한번 구해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개의 샘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4분기 10월, 11월, 12월 기준으로 하락했던 적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체 23개 중에 8번밖에 없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번밖에 없습니다. 상승했던 그 확률을 구해보면 코스피는 65.22%, 코스닥은 69.57%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총 23개의 샘플의 평균을 구했을 때 4.11% 올랐고요. 코스닥은 0.94% 올라갑니다. 우리가 23개의 샘플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4분기의 시장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분기는 기타 분기와 다르게 특징이 있죠. 배당이라고 하는 것.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아니고요. 확정 수익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당을 조금 더 지급하는 성향이 강한 코스피 쪽으로 시장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오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거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어제는 다행스럽게 삼성전자가 1차적으로 턴을 했고 무언가 변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증시도 견고합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가 여기에서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내심 저의 생각이고요. 그 가운데 시장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로 몰릴 가능성은 우선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4분기의 시장 수익률이나 시장의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엄연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고 가급적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의 초점을 맞추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참 상이한데요. 이 부분은 저도 임원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을 전해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임원진과 SK 하이닉스의 임원진 다행히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 급합니다. 대표적으로 HBM3 시리즈에 대한 엔비디아의 납품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 내년에 바로 4 시리즈를 양산을 하고 여기에 대한 판매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준비에 놓여 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임원진이 지금 2026년 때문에 경영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HBM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공고하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더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2026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3분기 기준으로도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가운데 DS 부분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HBM에 대한 지연이 있다라는 거. 만약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분기가 곧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꽤나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가면 갈수록 최근에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흐름이 좋았죠. 명백히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과 적지 않은 배당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이 몰릴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는 조금 어렵다면 가급적이면 밸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지주 회사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한 차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충당 부채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영업이익이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테슬라의 실적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와 기아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조금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최대한 지금 시점에서는 섹터를 압축시킬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중에 한 가지 가장 좋은 선택지는 1차적으로 금융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당분간은 금융주 그리고 코스피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올 하반기까지의 시장 흐름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를 진행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